이러한 정책으로는 당장의 전세난을 잡을 수가 없겠죠. 성과를 낼 만한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대책만 발표한 립 서비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데 그치는 걸까요? 아기 손등 같은 햇살이 어느새 거칠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러 주려나 기대를 했는데 시간은 이 순간이 좋다고 해서 붙잡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연인들의 만남처럼 좋을수록 야속하게 가버리는 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규제의 역설, 강남 서울 집값 끌어올렸다라는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강남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다시 주도하고 있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5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은 누적 기준으로 1.4%가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가 집값 상승 상위권을 휩쓰는 양상인데요. 강남 상구는 올 들어 송파구가 2.36% 상승했고 서초구는 2%, 강남구는 1.97%로 서울 평균값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노원구가 2.17%에 이어서 강남 상구가 상승률 2위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가 잇따르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진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서둘렀다는 점에서 규제의 역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관리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앞다퉈 조합 설립에 나섰죠. 실제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압구정 등 6개 특별계획구역 대부분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개포동 주공 5, 6, 7단지, 서초구 잠원동의 신바포 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한양 2차 등도 조합 설립 행렬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여당 종부세 완화 검토, 부동산 특위 4개안 마련이라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한 4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완화 방안으로는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상향하는 방안,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는 과세 이연을 하는 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도 곁들여졌는데요.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택매물 확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 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이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반론 탓에 사실상 배제된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주 한 달 살기 그지 불법 숙박업소였다라는 뉴스인데요. 올해 들어 제주시에서 단독주택을 이용을 해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84곳에 이릅니다. 이 중 28곳은 고발 조치가 되는데요. 나머지 위반 정도가 경미한 56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의 65.5%인 55곳에 가장 많았고요. 공동주택이 19곳, 타운하우스가 6곳, 기타 4곳 등에 들이이었습니다. 종전 도심지의 내 아파트나 오피스들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성행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읍면 지역과 단독주택이 불법 영어에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을 하고 입 퇴시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 필지 내의 복수의 건물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건물에서의 미신고 불법 영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주민의 경우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제주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신고 없이 영업에 나선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이 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이가 늘면서 불법 숙박업소도 같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네요. 네 번째 뉴스는 세금 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같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달리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유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서두른 거죠. 17일 집방이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서 전체 수중인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집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등기 완료한 집합건물의 수중인은 8,76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도 58%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수중인 중 40대 미만 비중은 4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 등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중인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1분기까지는 40대에서 50대 수중인 비중이 42.55%로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급증해서 역전을 했는데요. 작년 2분기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43.31%였으나 지난달에는 50.2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역시 규제의 역설이죠. 매물 풍기, 거래 절벽은 앞으로 6월 이후부터가 더 큰 문제이겠죠. 마지막 뉴스네요. 전세 대책 결국 빈수레, 신축 공급 227가구뿐이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11, 19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4,000가구의 신축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0가구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11, 19 대책에서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해서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중 8,900가구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반기 공급량만 49,100가구에 달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만 서울에서 3,000가구를 계약할 예정이었던 신축 매입 약정은 4월 말 기준 계약 체결 건수가 125가구에 그쳤고요. 1,000가구를 계약할 예정이었던 공공전세 역시 계약 물량인 102가구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량 대비 4월 말 누적 계약 건수가 1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등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구상으로 관심을 모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아직까지 계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을 해서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활용 방안마저도 기대치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당장의 전세난을 잡을 수가 없겠죠. 성과를 낼 만한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대책만 발표한 립 서비스로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치는 걸까요? 사람들 중에서도 실력은 없으나 허세를 부리는 요란한 빈술에 허장성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기도 전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일 텐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허장성세 같은 많은 정책으로 요즘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